반갑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아니, 신부님이 저를, 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보셨는지, 귀엽게 보셨는지, 하여튼 꼭 좀 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한 몇 시간을 하실래요? 그러길래, 글쎄요, 한 두세 시간 안 될까요? 이렇게 제가 좀 흐리멍텅하니까 제가 또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했는데, 기왕에 이제 왔으니까요. 가능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좀 드리고 갈까 생각해서 좀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3시간 중간에 좀 쉬고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 내용은, 신부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거기서 이제 신부님들과 제가 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안 갖고 계시나요? 저희 다 컴퓨터로 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하셨으면 됐고, 그래서 이게 큰 내용이 두 덩어리라서, 두 덩어리를 10시간을 강의를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사실은 조금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와서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이러길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어떤 논란 소식을 전하러 온 건 아니고, 제가 그럴 수도 없고요. 보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너무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죠? 이건 거의, 저희 기준으로 보면 조금 정신줄을 놓아가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사람들이, 이상해져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학자분들이죠. 공부하신 학자분들이 외국에 계시고, 우리나라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이게 왜 이럴까? 라고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조금 갖다가, 신부님들하고 이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대체로, 지금 디지털화 되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돼가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벌써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순식간에 동시에 여기 와서 동시에 나누시고, 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얘기. 그거를 하려면 이제, 이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아주 몇 개만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저기서 나누기는 너무 시간이 많고, 차분히 그냥, 드렸다고 하니까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에서는, 그거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이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보면, 바깥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때문에 제가,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살아가는 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터져. 근데 사실 한편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의식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한쪽 터전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바깥에서 나를 박해하는 것 못지않게 심하게 우리는 괴롭잖아요. 평생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없거나 할 상황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아주 어쩌면 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학교 다니실 때 이럴 때 그걸 우리 신앙의 시각에서 또 풀어놓는 또 학계에 훌륭하신 분들이 다 항상 있으니까 이걸 꽤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책인데 요걸 좀 설명하고 소개드리면, 우리가, 속이 시끄러워서 생기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분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드릴까. 그러기에도 시간은 부족하지. 사실 이 책이 꽤 이건 뭐 제가 고른 책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런 쪽을 공부하고 계시는 신부님이 이 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번역만 한 거예요. 번역만 해서 낸 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그건 우리 다 들어본 이야기들이에요. 프로이트, 그쵸? 뭐 무슨 정신분석, 뭐 무의식,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멀기만 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라고 하는 걸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생길 수 있고 눈이 조금은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끝없이 괴로운데 마음이 괴롭고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순전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기에서만 생각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격이 계속 개팍하고 자기도 그렇고 이웃 사람을 계속 괴롭힌다면 저건 못된 인간이야 라고 못된 인간이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걸 우리는 또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도 사실은 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앓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에게 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영역들. 다만 이걸 우리는 이게 뭐 어려운 거나 아주 깊은 무슨 학문적 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까지. 근데 잘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많이 하는 분들도 없고 일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심리학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과 저것을 고를래? 뭐 너 왜 골랐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이 무의식의 이야기는 내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 속에 있는 이야기들, 기억도 할 수 없는 아주 갓난아기 때에 받은 상처의 이야기들, 이런 거. 이런 거 조금만 이해를 우리가 하시면 글쎄 뭐라고 할까요? 조금 우리의 희망으로는, 우리 신앙인의 희망으로는 그 속에 들어 계시는, 적어도 이 책이 원하는 것은 그거죠.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정신 속 저 속에 들어있는 그 황량한 그곳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속이 그렇게 공허하고 아플 때 거기를 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완전히 괴로우신, 그죠? 그 괴로움의 끝까지 가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제 하고. 읽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뭐, 이게 막 정신이 어떻고, 그죠? 그림 그려놓고 이 책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근데 이걸 안 갖고 계시구나. 갖고 계시면 그러면 PPT를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PPT를 정말 안 쓰는데요. 강의를 할 때도 아이들에게 제가 학부에서 어린 학부에서 쭉 입문 강의를 하는데 이 프로이트를 조별 과제로 조사해오라고 했는데 어느 녀석들이 굉장히 잘해왔어요. 그쵸? 훌륭하죠, 이 PPT가. 그래서 일일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경영대 애들인데. 자, 이분이 이 프로이트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에 대한 이 평가는 갈려요. 굉장히 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이렇게 쭉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인간을, 사람을 약간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그 부분을 떼어놓고, 사람을 좀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처럼 이제 그렇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서는 상당히 화를 많이 냈죠. 인간이 그냥 동물이냐? 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비판도 많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후배들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어쨌든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자, 우리가 분명히 동물만은 아니지만, 제가 해석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동물만은 아니지만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술 먹으면 취하고. 그런 면에서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우리 의학에서 의학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의학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과학적으로 무슨 기계로 찍어볼 수 없고 엑스레이에 안 나오지만 정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누군가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해보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 정신분석이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지금도 이분을 되게 유물론자, 세상에 뭐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구정날 여기까지 모일 정도 되면 이제 좀 유물론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물론에 훌렁 넘어갈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라 두고, 다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우리 인간 정신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것만 우리는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정말 허황한 이야기였으면 지금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많은 분파가 또 생기면서 그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지는 않았겠죠. 이제 다만 이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이 설명하는 그 부분이 되게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좀 무슨 영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정말 태어나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관찰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의 과학적 관찰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가 해놓은 거기를 따르는 이제 후배 유파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시키기도 하고, 뭐 좀 반기를 들고 다른 이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큰 줄기가 영국에 가서 생겼는데,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는데, 뭐 영국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계파에 있는 사람이냐면, 여기서 갈라져 나와서 인간을 그렇게 본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욕구만 채우자고 하는 종류가 아닌,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뭔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제자 그룹에서. 근데 그 그룹은 인간이 짐승처럼, 동물처럼, 강아지나 이렇게 보면, 갓난아기 보면 뭔가 살기 위해서 본능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채우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이거잖아요. 이 본능 속에 들어있잖아요. 고통, 괴로운 거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 우리 인간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은 가만히 들어가 보면 뭘 추구하고 있는 거 하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제자 그룹에서 르난 큐라인이라는 분인데,
영국에 가서 이제 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영국의 정신 분석은 이게 강해요. 그걸 요즘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뭔가 함께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하고 같이 갈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제 갓난아기들을 관찰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다 맞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관찰해보니까 갓난아기들이 그래요. 프로이트가 관찰해보면 갓난아기들 이런 면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저 사람의 이론이 복음이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저걸 찾아냈는가만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걸 다 맞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다 틀렸다고 배척할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요분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고요. 이거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좀 고등학교 때쯤 다 배우는 거죠. 어떻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하나의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관찰해보니까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떻게 성장해 가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발달 단계 이론인데 그걸 좀 설명드리고 전반부에 좀 쉰 다음에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 덩어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시간이 다 꽉 찰 것 같아요. 자, 프로이트 이야기를 그러면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이 프로이트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라비아라고 하는 곳이 지금 어딘지 우리하고 관계없죠. 어딘들 어때요? 그렇죠? 이런 데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이분은 유태인인데 그 당시에 유태인들 이쪽 유럽으로 가 있는 유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인종차별도 심했다고 해요. 유태인들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무슨 법률 계통 그 다음에 금융 계통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뛰어난 공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이런 의학 의술 계통 의사들 이런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많고 사상가들 되게 이런 쪽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살아야 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56년에 태어나셨잖아요. 1900년대 초반까지 넘어가는데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고 그런데 이런 관심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과학자요 의사로서 사람들을 환자들을 보는데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제가 진정한 의사이고 과학자라면 뭔가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어떤 질병들은 어떤 증상들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서 찾다 못 찾으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나 그죠? 이런 거죠.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쉬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자, 이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는 그런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리에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왜 모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접하게 된 게 어떤 최면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증상이 최면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낫는 거예요. 자, 최면 도저히 자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증상인데 낫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TV 같은 데서 가끔 보시잖아요. 막 공포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최면 걸어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면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진단하고 그러는 것 안에 들어오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면을 가지고 그런 걸 하면 될까 했더니 아니에요. 여긴 한계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요. 최면으로 막 잠시 소변하도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진짜 이제 내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노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것이 지금은 이제 그걸 이분이 시작해놓은 걸 정신분석학이라고 하고 뭐 방어기제 얘기는 좀 이따가 드릴게요. 여기 대화 이야기도 이게 그분의 그 이야기인데 막 돌아가신 얘기 왜 이렇게 써놨을까? 33번의 부강암 수술을 하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내용이고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뭐 편한데, 우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를 때, 그죠? 아무도 모를 때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찾아내거나 길을 낸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아시잖아요, 아인슈타인. 그분이 이 프로이트의 이 발견에 대해서 그렇게 썼어요. 어느 글에선가? 자기는 자기가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 앞에다가 자기의 업적을 견주면 그건 정말 빛나는 대낮에 등불 하나 들고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의 발견은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참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뒤로 가야 되네.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각하기 시작하죠. 네, 생각해서 잠들 때까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움직이는 그 영역이 의식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그러니까 일어나면 딱 눈 떠서 5분만 더 있을까 말까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늘은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되나 아침은 먹을까 말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화장을 뭐 해야 되나 뭘 바를까 뭐 여기 젊은 여성들은 연장을 할까 화장을 할까 막 이렇게 그런 모든 작업들이 여기 머리에서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움직이는데 그건 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의식의 세계에서. 그쵸?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기억 다 할 수 있죠? 뭐 까먹는 경우가 아니면, 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의식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 수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다 그걸 말로 옮길 수 있죠. 그죠? 말로 다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놈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 무자가 붙었죠? 이건 없다는 게 아니라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이래로 종교적 수준에서는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책에서 보면 성경 안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라든지 종교의 수준에서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뭐 의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세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만 생각하는 나예요. 그죠? 요만큼의 나인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이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나, 요만큼의 나 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보다 한 10배는 그 커다란 무의식이라는 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알 수 없는 세계의 상처를 받으면 이걸 어떡하겠어요? 여기에 상처는 뭐 약 바르든지 꿰매든지 하면 되고, 그죠? 누가 말로 뭐 상처를 주면 그 말을 말다툼을 하든지 아니면 뭐 말로 부의를 하든지 말싸움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도대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저 속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요즘 뭐 TV 탤런트들이 뭐 갑자기 공황장애가 일어났는데 그런 거 하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아요. 자기도 알아요. 여기서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렇지만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죠. 이상할 게 없다는 거. 왜냐하면 상처가 거기에 나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나 있으니까. 자, 요게 무의식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여튼 드려봤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의식이에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논리가 있죠? 이 논리는 어디서 세우는 거냐면 여기서 의식의 수준에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무의식은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한번 한 깐난하게 한 5, 6개월 내지 뭐 한 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걔들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세요. 얘들이 논리로 움직이나요? 아,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어머니에게 뭐 이렇게 울어서 졸라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조차도 걔들에게는 없어요. 우린 배가 고프다. 문장이 되죠, 여기서? 그게 의식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무의식을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후로 이제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커다란 무의식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적어도 이쪽 분야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든지 어떤 종교 속에서는 들어가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그쪽의 얘기고, 종교 쪽의 얘기고, 적어도 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걸 인정 안 했잖아요. 이렇게 무의식을 발견한 것이 이분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분의, 어떻게 보면 이분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고난의 시작이죠. 그것 때문에 수없는 많은 성과도 내고 박해도 당하고 그랬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하면 오늘 3시간 다 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꿈을 왜 여기다 덜렁 이 친구들이 갖다 올려놨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없고, 그럼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무의식이 뭐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를 뭐 괴롭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나요? 도대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정신과 영혼을 하느님은 어떻게 만드신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렇게 알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사진에 찍어도 안 나오는 이것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영어로 생각하면 꿈이에요. 물론 뭐 요즘은 그렇게 꿈을 대단하게 그렇게 뭐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유파에서는, 어떤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융이라는 이제 그 초기의 동료의 제자였던 그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금 프로이트하고 티격태격하고 갈라져서 나갔어요.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꿈을 막 분석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주로 해요. 그렇지만 이쪽 집안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언어로 말을 생각하고 생시에 이렇게 깨서 이렇게 막 생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좀 이상하잖아요, 꿈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 되는 꿈 꿔보신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말이 안 되는 그것, 도대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엉망진창인 그것이 결국 우리 무의식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저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그 정신 저 속에 들어있는 저것들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치 본능같이 이렇게 막 자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갈까?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울까? 갓난아기들이 우리 어머님들 계시지만 갓난아기 딱 나오면 이놈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얘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살겠다고, 그렇죠? 살아야 한다고 입을 가지고 막 엄마 젖을 찾잖아요.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찾으면 얼마나 안도가 되겠어요, 얘가. 만족스럽고. 못 찾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사실 좋죠? 계속 못 찾으면. 그런 세계예요. 그것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꿈으로 살짝 보여줘요. 자, 꿈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의식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단서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꿈의 해석이라는 많은 책도 있어요.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그거 사서 보실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꿈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참 얘네들 잘 만들었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고, 욕도 먹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시절이냐면, 문화적으로 서양의 그 빅토리안 시대라고들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특히 오스트리아 이쪽, 독일 이쪽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남녀의 이 관계가 아주 뚜렷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더더군다나 독일 아니에요? 독일, 오스트리아? 아주 직과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프로이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갓난아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걸 이제 리비도라고 하는데요. 그 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그냥 부드러운 용어로 그냥 본능, 리비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성적인 색깔을 다분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성적인 걸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걔가 막 살겠다고 추구하는 그 내용이 그 색깔이나 그 강도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성적인 어떤 그 색깔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고 생존하게 하고 키워가는 생명의 힘이 그 성적인 에너지와 대단히 유사하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성적인 에너지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생존해가고 성장해간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럼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제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오해를 받은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적 에너지와 우리의 이 정신, 이 심리, 이런 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결국 인간의 정신은 이렇게 한 3덩어리 정도로
다른 색깔들의 것들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정신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는 이 원초하는 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런 성, 음식, 쾌락,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쵸? 아무 이유 없이 뭐 이런 이게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밥 먹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 있나요? 그 먹겠다는 그 자체, 그 욕구 자체에 이유가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그죠? 아 굉장히 배고프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먹어야 되겠다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몸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갓난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들도 그렇고 나자마자 얘가 자 이제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려면 먹어야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요 부분에 우리의 정신 속에는 요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드라고 그냥 붙인 거예요. 이건 뭐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이드, 그것이 그거 있잖아, 그거.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설명되지도 않는 그거.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거. 하겠다고 추구하는 그거. 이게 요 영역이야. 이쪽,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아주 기본적인. 조금, 이제 우리는 성장하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처리하는 방식을 사회적으로 어떤 하나의 성인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잘 익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슈퍼리고라고 하는 초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도 좀 참고, 그죠? 아니, 재명이한테 딴 얘기 좀 해봐요. 뭐 이러고 싶어도 참고, 그죠? 너무 긴데 그만하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잖아요. 참아요. 무엇이 우리를 참게 만들까요? 왜? 우린 참잖아요. 왜 참을까요? 그 참는 그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참고 있는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죠,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 언어로 여기서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 하면 안 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걸까요? 하면 안 된다고. 내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 맞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걸까요? 갓난아기 때부터 불끈불끈? 아니죠. 아니죠. 자, 이게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주 어렸을 때 엄마의 훈련, 그 다음에 아빠의 교육, 또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삶의 어떤 그 룰,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사회의 규율,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할까? 에이, 안 되지. 에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목소리. 그게 우리들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들어와 있는 그 목소리가 초자의 목소리. 초자의 목소리. 그건 어디서 왔냐면 우선은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갓날 때부터는 우리 엄마들 그거 하잖아요. 안 돼부터 시작. 안 돼. 네? 안 돼. 안 돼.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안 돼부터 할까요? 왜?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맨 왼쪽에 원초아는 저 녀석은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사람 만들려면 계속 안 되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이제 안 되라고 하는 목소리를 인석에게 넣어줄 때 넣는 방법이 문제예요. 이걸 혹독하게 매로 그렇게 계속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이제 얘는 그 안에 목소리가 들어가긴 가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거나, 그죠?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되거나, 이 친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질려버리게 만드는, 얘를 숨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근데 안 돼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문제 되잖아요. 지혜롭게 안 되라고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돼. 다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구조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무조건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우리 한두 살짜리 이렇게 보면 옆에 어디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가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얘는 그냥 이렇게 탁 짚잖아요. 그렇죠? 탁 짚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게예요. 갖고 싶잖아요. 그럼 이걸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걔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거지. 그리고 안 주려고 하면 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옆에 투자하는, 야, 그러면 안 돼. 그건 네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투자하는 일단 안 돼. 라고 하죠.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이두와 초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좌절 속에서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끝없이 그걸 가로막고 단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정신이 어떻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그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저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라고 하는, 이고라고 하는 저것이 무엇을 하냐면,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이제 그 둘을 견딜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견딜만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막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싶지만 안 돼! 라고 하면, 그러면 중간에 우리는 어떤 타협을 하냐면, 조금만 참아보자. 지가 재미없어, 조금 있으면 재밌어지겠지. 이런 거. 아니면, 자기도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20분 안에 끝내겠지. 등등해. 그죠? 그리고 20분만 참자. 라고 하는 목소리가, 가운데에 서 있는 목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책상을 둘러엎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끝없이 보이고 앞에서 좌절만 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이렇게 저기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뿔나 있으니까 저게 남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에 인구가 건강해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타협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아들과 아빠가 막 이야기 안 하고 툭툭툭툭거리고 그러면 엄마가 중간에서 잘 하면 돼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이고가 약해지면, 제가 잘 성장하지 못하면, 너무 부모가 저걸 잘 자라나게 타협하는 방법, 포기하면서 얻을 걸 얻는 방법, 참는 방법, 자기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방법, 이게 왜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잘 이해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이 세 개가 그래서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으면 무난하고 괜찮은 인간이, 괜찮은 성격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듯하죠, 설명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썩 괜찮은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뭔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상처들이 있는 거고, 아픔들이 있는 거고, 그걸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없는 척, 상처가 없는 척 눌러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상처를 잘, 운이 좋아서 잘, 이렇게 다루어서 살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겉으로 멀쩡한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속에는 다 있죠, 상처들이. 다 상처들이 있어. 그걸 이제 제가 요 정도라도 마치 제가 뭘 지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분이, 아까 말했던 이분이 평생 그런 남이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영역을 들고 호강암이 걸릴 정도로, 사실은 담배 많이 피워서 걸린 거거든요.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우리 이분의 선물이죠. 드디어 이제 잡아냈네. 이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정신 구조예요. 정신 구조. 이걸 그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 구조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프로이트가 이렇게 관찰한 것들을 이렇게 엮어본 거예요. 이렇게 엮어놓고 설명하니까 제법 설명이 되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러면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갓난아이가 그렇게 집 밖에 모르고 때를 부리고 난리를 치던 이 아이가 어떻게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서 점점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의 균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도 지가 살만한 삶이라고 자기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제 정신의 구조예요.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다른 측면으로서 설명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요. 정신을 약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볼 때 이거를 무슨 값어치가 얼마냐. 예를 들어 이거를 값어치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얼마짜리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뭘로 만들어진 거. 또 이걸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어떻고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것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프로이트가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설명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죠.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저 위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건 마치 빙산이 그렇듯이 이렇게 저 위에 조금 볼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평생을 살아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이만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좋아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만큼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 밑에 저렇게 많이 있는 저 부분이 있다는 거. 있다. 이게 문제를 안 일으키면 또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건강한 어떤 나를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을 그래도 잘 해주면 괜찮은데요. 이제 늘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여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정신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밑에 원초하라고 하는 그 무의식, 원초적인 그냥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2달 때 한 달 태어나서 한 달 무렵에 기억 안 나시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나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억은 문장으로 되어 있죠? 너 7살 때 그때 왜 그랬니? 그러면 아 그때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라고. 우리 기억의 내용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은 이 의식 저 위에 차원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저 밑에는 문장이 아니에요. 너 그때 2살 때 옆에 있는 애 거 왜 뺏었니? 모르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식이 있고 밑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 중간 영역이 있어요. 전의식이라. 이 전의식에 들어있는 거 살짝 의식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살짝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 중간 영역이에요. 뭐가 조건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쑥 올라와서 쑥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기억이 나기도 하고 문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밑에 또 의식에 있는 것이 밑으로 꾹 누를 때 다 안 들어가면 그 부분에 좀 머물러 있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거다. 우리의 정신 구조. 이게 포인트의 설명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설명이고 본능이론은 이런 넘어가죠. 나중에 뭐 죽음 본능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죽음 본능은 뭐 공격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본능을 보면 살겠다는 본능도 있는데 뭔가 파괴하고 싶은 본능도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싶은 본능, 공격성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는 꼭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도 있어요. 자기를 자해하는 것, 그렇죠? 그 자해의 저 속을 들여다보면 꼭 누구를 해치겠다, 누구를 없애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본능 안에서 죽음, 파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소멸되는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본능도 있다라고 프로이트가 말했고 그분이 그걸 그렇게 말했다가 중간에 좀 흐지부지 했다가 뭐 다시 또 이야기를 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정도만. 자, 이제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인간은 이 사람의 설명 안에서 이분의 설명 구조 안에서 인간은 처음에 딱 태어나서 그걸 이제 1차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만족,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의식 수준의 이야기예요. 여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충족되면 우리는 그걸 뭐 쾌락이라고 하죠. 좋잖아요. 그죠? 이거 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추구가 뭐 아까 초자가 이야기도 했지만 그 추구가 정당하든 아니든 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갓난아기에는 정당이고 아니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어떤 욕구는 좌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욕구의 운명. 인간의 운명이에요. 보시면 다 좌절되면 살 수 없죠. 그렇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좌절되고 납득할 만한 좌절도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좌절도 있고 아주 본능 속에서 저기 무의식 수준의 좌절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프로이트의 설명인데 그렇게 좌절되는 것들은 확 좌절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잊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딱 잊었으면 그런 좌절된 사실이 없어졌는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좌절의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깐난 때부터 그 좌절된 어떤 것들은 그 좌절의 그 충격들은 밑으로 들어가서 아까 거기 있었던 그 빙산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남아 있어요. 그냥 눌러 놓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조금 제가 주제 넘은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이건 뭐 신부님들이, 우리 신부님들과 이렇게 신부님들께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분들께 배워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진짜 들고 하느님 앞에 가라는 내용들 중에, 진짜 저 속이 아픈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 그걸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얄미워요. 뭐, 이런 거 가서, 교회에 가서 뭐 하겠지만, 그걸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정말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될 그 어떤 핵심은, 그러니까, 화해, 뭐 치료, 뭐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화해해야 되는 핵심 그 안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저기서 받은 눌러놓은, 그죠? 꾹꾹 눌러놨어. 이상한 게 며느리가 꼭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미워. 왜 그럴까요? 들어있는. 그렇다고 그걸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처럼, 응? 제가 딱 그러면 저게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게 아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럴 수. 자, 그래서 그렇게 눌러놓는 일들이 부딪히고 좌절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하는 방식이에요. 깡만 아기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끊임없는 좌절의 연속인 거예요. 끊임없는. 그러면 그게 그냥 우리가 그 좌절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걸 견디라고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식,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오른쪽에 자기 방어 시스템이에요. 어떻게든 방어할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 견디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뭐 유치하든 아니 말도 안 되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딱 부딪힌 그 힘든, 너무 힘든 그 좌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수단을 주신 거죠. 프로이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프로이트는 이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끼리. 프로이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쨌든 저런 인간의 정신 안에 인간이 저런 자기를 방어하는 저런 기제들, 시스템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좀 쉰 다음에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진짜 이 책은 못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방식들을.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 안에 쌓여진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미련한 존재라서 이걸 적당히 잘 대충 쓰면 되는데, 꼭 어떤 거에 고착되어서 집착해서 끝까지,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살 때 그냥 그러고 왜 그 아이들 그렇게 자기 현실을 회피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방어들인 거예요. 너 이거 깼지? 아니, 지가 분명히 금방 깼는데 안 깼다고. 아니라고. 방어예요. 진짜 자기는 안 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데 40이 되고 50이 돼서도 그러고 있으면 그건 문제죠. 문제가 돼요. 또 어떤 것들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너무 고착화되어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의 성격까지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성격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함께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방어란 그래서 이런 거다. 이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프로이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안해지게 된다는 거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저 속에 뭔가가 맨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괜찮지 않아요. 그죠? 안 괜찮아. 내가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게 안 괜찮아. 이게 불편해요. 이게 불안해. 불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안해. 불안할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불안할 이유가 있어서 불안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안에 뭔가가 눌러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꽤 그럴듯하죠. 논리가. 네. 자, 잊지 마세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고 그 설명이에요. 사람의 그 설명,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설명. 자, 이게 이 정도 하고 이게 뭐 불안한 거에서 몇 가지가 있다. 여기 현실 불안이라고 하는 건 저 리얼리티 엔자이티. 진짜 실제로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신경증적인 불안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물려져 있어서 나를 편치 않게 하는 공포, 아까 그거구나. 공황장애. 뭐 그건 불안의 수준을 뭐 상당히 넘어가는 강렬한 불안이지만 공포로 하는 불안과 공포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늘려져 있어요.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수준. 뭐 이런 얘기예요. 다음 뭐가 나올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꿈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꿈의 해석을 뭐 이게 딱 1900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이분이 무의식을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꿈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야, 이 꿈이 이게 좀 뭔가 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것의 연장선 안에서 꿈을 설명해내요. 자, 그러면 왜 꿈을 꾸는 걸까요? 이제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꿈의 원인, 꿈을 꾸는 목적, 그 꿈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과정,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책이 그런 책인데요. 꿈은 왜 꾸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꿈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다 꾼다. 꿈은 왜 꾸는 걸까요? 안 꿔도 되잖아요. 가끔 필요하긴 하죠. 네. 돼지 꿈꾸면 로또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 꿀까요, 꿈을? 이제 그게 프로이트식의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항상 뭔가 좌절의 연속인데요. 그죠? 이 좌절을 끊임없이 아까 그 수면 밑에, 물탱크 밑에다가 꾹꾹 쟁여가면서 사는 건데, 이게 한없이 쟁여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정량이 되면, 도저히 못 참겠다 되는 거죠. 그렇게 못 참겠다 되어서 탱크가 폭발하기 전에 얘를 조금씩 빼내줘야 돼요. 그 좌절의 그 압박을 조금씩 빼줘야 돼요. 빼준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었어요. 참 좌절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그걸 집어넣었더니 그 좌절이 나를 괴롭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결국 그걸, 진짜 하시겠지만, 그걸 꿈에서라도, 그죠? 꿈에서라도 살짝 만족시켜주는 거, 조금 해소해주는 거죠.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의 설명이에요. 성취시켜주는 거. 아주 근본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극적인, 옆집에 어떤, 우리가 아주 그냥 성적인 그런 걸로 가면, 옆집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애인이 있다고 남편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굉장히 좌절스럽잖아요. 끝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결국 꿈에서 그걸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꿈에 예를 들어서
꿈에 내가 있고 그 여자가 등장하고 갑자기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갑자기 그 남편이 뭐 교통사고가 나서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다시 결혼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자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의식이 나를 감시해요. 의식의 레이더에 딱 걸려요. 말이 돼? 너 지금 누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 부분이 프로이트가 설명한 꿈이 왜 그토록 엉망진창인가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무의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무의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꿈은 도저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원하는 것은 그 여성인데 꿈속에서는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옆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와요. 옆집 할아버지랑 갑자기 소주를 한잔 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뭐 옆집 할아버지니까 괜찮지. 그죠? 그럼 소주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 밑에 무의식은 그렇게 예. 내 것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사람과의 그 만남, 그걸 그런 식으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몰라요. 여기서는 옆집 웬 알지 못하는 아저씨랑 할아버지랑 술 한잔 했으니까. 꿈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 그래서 의식이 알 수 없게 뒤죽박죽을 만들어요. 막 이야기를 잘라 붙이고 앞뒤를 붙여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 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막 다른 사람이 되고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다른 공간이 돼버리고 시간과 공간이 막 바뀌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죠.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무의식은 알아듣고 그래서 약간 성취하지 못했던 그 소원을 살짝 성취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꿈이 다 그런 꿈은 아니에요. 예. 꿈의 일부. 왜 꿈이 이제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꿈도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잘못하고 계속 꿈속에서 뭐 팔에 문제가 생기고 막 하죠. 예. 그다음에 춥게 자면 막 계속 뭘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 없어요? 춥게 자면 뭐 먹는 꿈을 그렇게 꾼대요. 네, 꾸고 어떻게든 바깥의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꿈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의해 생기는 꿈들이 있다고 해요. 프로이트가 그렇게 설명하죠. 결국 아주 원초적인 끝날 때 성취되지 못했던 그런 소원들, 원하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성취하는 거다. 겉으로 보면 요즘 이야기 같은데 어제 만났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건 사실은 어제 만나서 꿀 작업이라고 여기 있죠? 조각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거 여기 자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중고등학교 때 늘 다음 중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찍어갖고 점수 따고 그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화장실을 잠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갔다 와서 요걸 조금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방어 기제의 이야기를 좀 하면 해석하기로 오늘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그 신부님이 대단히 막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걸 읽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해욱 신부님하고 같이 이거는 읽으시고. 제가 빠지겠다는 얘기, 도망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은 못하겠고 미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쉬었다가 찬잔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